지금부터는 생체막의 물질 수송 기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체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세포막의 경우에는 필요한 물질, 세포 내에서 꼭 필요한 물질은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거, 불필요한 물질들, 이런 것들은 밖으로 빼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선택적으로 물질을 수송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세포막은 어떤 기작에 의해서 물질 수송을 하는가를 배우기 전에,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투과막 사이에 양쪽에 용질이 있을 때 과연 용질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겠는가 할 때, 그냥 기계적 답변으로 전기화학적 전이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용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투과막이 사이에 있다 치고, 과연 용질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 여러분들 알 겁니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양쪽이 거의 농도가 똑같아지면 평형에 이루어요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많고 적고는 두 가지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화학적 개념, 용질 농도, 용질의 농도 자체가 많고 적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적인 거예요. 플러스가 이쪽에는 적고 이쪽엔 많아요. 그럼 이것도 플러스가 이쪽에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적인 거는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하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적인 요인이든 화학적 요인이든 뭔가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용질은 움직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 수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조건 많은 곳에서 작은 거로 가는 거 말고,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독성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이 뭐 조금이라도 있다 하지만은 세포 밖으로 다 빼내야 돼요. 그러면 작은 거 남아있는 것도 싫고 이걸 다 세포 밖으로 빼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길 때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드라이빙 포스가 필요하겠죠. 드라이빙 포스가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수동 수송과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능동 수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생체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농도 기울기에 거슬러서 이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힘이 필요한데, 힘의 형태는 생체 에너지 ATP 형태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용질의 추진력을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능동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생체막에 단백질이 이렇게 껴있고, 이러한 단백질을 우리가 수송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수송체는 다양한 물질을 모두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로서 소듐 포타슘 펌프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세포막이고, 여기가 세포막이고, 세포 외, 세포 내라고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나트륨은 세포 외가 나트륨 많고 칼륨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는 나트륨은 적고 칼륨은 오히려 많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농도 기울기의 순행에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나트륨은 세포 내로 들어가고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칼륨은 세포 속으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기울기를 역행해야 되고, 칼륨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기울기를 역행해야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온 펌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온 펌프, 펌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이 두 개라 그랬어요. 그쵸?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리고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리고 이걸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볼게요. 1번의 경우에 먼저 이쪽 문이 열린 거예요. 이쪽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쪽은 닫혀 있죠. 이럴 때 물질 교환은 수송체와 세포 내에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세포 내에 나트륨이 있으면은 이 수송체 내에 이렇게 갇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에너지를 투입을 하면은 수송체의 모양이 변해요. 갑자기 이쪽 문은 닫히고 반대쪽 문은 엽니다. 이때 열 때 그러면 물질 교환은 세포 외와 수송체 간에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수송체 내에는 나트륨이 있었고요. 이 나트륨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칼륨의 입장에서도 세포 외의 칼륨이 이쪽 문이 열렸을 때 수송체 내로 들어오고 반대로 이쪽 문이 닫히고 이쪽 문이 열리면은 그때 칼륨은 또 세포 내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세포 내외의 용질의 농도를 기울기에 역행해서 이동시킬 수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생체막을 통해서 수송돼야 하는 물질의 종류도 많고 동일한 물질이라도 다양한 수송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질 수송 기장을 열거하자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로서 제가 수동수송, 능동수송 대표적인 예 두 가지씩 나눠 놨으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세포막을 그려 놓을게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 자, 이랬을 때 수동수송의 가장 큰 특징은 농도 기울기에 순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깥쪽이 많고 세포 안쪽이 적다라고 치면은 자연스럽게 확산에 의해서 농도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수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동수송을 좀 더 세분화해 보자면은 아주 기체처럼 아주 작은 분자들은 이 사이의 틈을 통해서 공극이라고 하죠. 빈 틈을 통해서 자유롭게 확산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성 분자이면서 분자가 좀 커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빈틈을 통해서 지나갈 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데 수송체라는 단백질이 끼어 있어 갖고 이런 통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간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확산을 단순 확산과 비교해서 어떤 수송체에 의해서 촉진이 되고 중계가 되니까 우리가 촉진 확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채널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문이 딱 열리고 나면은 그 문을 통해서 농도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능동수송은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거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수송 방법이 능동수송이 되고요. 능동수송을 또 구체적으로는 세분화하자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능동수송과 2차 능동수송을 나눌 수 있고요. 1차 능동수송은 힘을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설명드렸던 소듐 포타슘 펌프가 되겠네요. 그쵸? 이때 에너지를 ATP로 사용하더라라는 거였어요. 2차 능동수송은 ATP라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옮기자고 하는 물질 말고 주변의 다른 물질, 주변의 어떤 이온의 어떤 농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2차 용질의 농도 기울기를 추진력으로 삼아서 내가 옮기고자 하는 물질을 반대로 거슬러 옮기는 거고요.